아주 적게는 뭐 100만 원부터 생각하는 예비 작가님들에게 감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미 TV, 로미 액션! 안녕하세요. 로미TV의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뻥뻥. 네. 요즘 책 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책 쓰기라고 하면 저는 사실 책을 쓰기 전에는 책을 쓰는 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만 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평생 내가 책 한 권을 쓰고 싶다 정도였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부분인 게 사실인데요. 제가 책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결심을 한 후에 책을 쓴 과정들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작가이신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창피해요. 책 작가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작가, 저자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설고 생소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자 강연회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고, 내가 실제로 책을 쓴 저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자가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엄청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었거든요. 작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 가짜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 가짜거든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그 안에 어떤 뼈대를 세워서 어떻게 예쁜 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은 저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일단 뭐를 해요? 머릿속에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에 뼈대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뼈대가 있어야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서 집을 채워서 만들잖아요. 뼈대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 안에 내용물을 예쁜 인테리어로 채워가는 그런 집과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책을 쓰긴 써야겠는데 도통 이 분야는 내가 알 수 없는 분야이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럼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나는 어떤 책 쓰기 강의를 들어야지? 라는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근데 책을 쓰려고 이제 검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해서 책 쓰기 강의가 어떤 강의가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아주 적게는 뭐 100만 원부터 아주 많게는 뭐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굉장히 금액적으로 되게
강의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허들이 높다라는 생각 하나,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돈 내고 들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쓰기 강의와 관련된 서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덜컥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어떤 강의를 제가 결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1일 특강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보통 1일 특강은 적게는 10,000원부터 뭐 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1일 특강인데 30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강의가 좋다고 할지언정. 일단 제 생활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일 특강을 다녀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를 들으러 가시기 이전에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딱 한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목차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써야 하지? 라는 그 키워드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목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키워드는 이미 이제 제 머릿속에 난 이런 책을 쓰고 싶어라는 키워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목차를 써야 되는데 맨땅에 헤딩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사실 저는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차를 리스트업을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긴 쓰는데 내가 좀 칼럼의 형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글을 연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목차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 머리에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사람의 내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차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이 많은 곳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익산이라는 곳은 대형 서점이 없었거든요. 시골이라서. 그래서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라고 물음표를 딱 찍었을 때 생각나는 첫 번째 장소가 전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시립도서관을 찾아갔는데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제 컴퓨터 검색 화면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대화라는 키워드였었거든요. 그 대화라는 키워드를 딱 치고 검색창을 딱 눌렀더니 진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넓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목차를 다 펼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의 미스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열심히 펼쳐가지고 다 펼쳐놨는데 이게 책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책의 목차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펼쳐놓으면 덮어지고 펼쳐놓으면 덮어지고 이게 막 성질이 막 나중엔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권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이거 성질 버리겠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책 제목만 다 찍어가지고 이제 책 표지만 찍은 거죠. 그래서 책 표지만 찍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 목차를 내가 한꺼번에 쫙 펼쳐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맞다. 인터넷 서점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인터넷 서점에 딱 들어가면 목차가 다 쫘르륵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차 부분만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한 권당 캡처 하나 해가지고 다 출력을 했어요. 다 출력을 해서 쫙 깔아놨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쫙 깔아놓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차들을 보면서 그 목차와 똑같이 만들진 않지만 어떤 두 가지를 융합한다거나 아니면 그 목차에서 내가 지금 생각한 아이디어를 결합시켜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예쁜 목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쫘르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가지고 저는 이제 책쓰기 강의를 가서 그 목차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책쓰기 강의를 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과연 이게 먹힐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목차를 가지고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이 목차로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선생님 괜찮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책 쓰기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통해서 내가 책을 출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더라도 일단 그 모든 것을 의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거, 요즘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평생 전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순간에 내 집인데 내 집을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저 집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책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 책 좀 지어주세요 라고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건 저는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목차를 한 번쯤은 짜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은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고 출판이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책을 쓸 수는 있지만 아무나 책을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필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쓰기 위한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글 쓰기에 대한 어떤 연습이 필요하고 글쓰기 근육이 붙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출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작가님들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요즘 그냥 소인 말로 개나 소나 다 쓴다라고 해서 모든 작가들이 허접한 작가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작가가 되겠다. 나는 꿈이 생겼다. 내가 작가가 돼야지. 글을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예비 작가님들에게 감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꼭 나의 책을 다른 사람에게 100% 의존하지 말라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로미 책방의 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